둘째가 태어날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사실 뱃속에 임신 상태일 때는 몰랐어요. 아이가 아픈 거를 몰랐는데 네. 태어나니까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식도가 끊겨서 나왔고 그리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 이제 또 기도협착이라는 병이 생겨서 이제 호흡하는 게 힘들어서 한 6년가량을 병원 생활을 했어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렇게 시커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분명히 나왔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아이가 점점 이렇게 시커매져 가고 청색증이 온 거죠.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겨줘야 되는데 허겁지겁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체육관으로 가는 과정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고 작은 병원에서는 아예 무슨 병인지도 모를 정도로 큰 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6년을 저희는 병원 생활을 했어요. 네. 그 시간이 아마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네, 솔직히 힘들었어요, 진짜. 이 기도협착증이 굉장히 많은 수술을 했을 거고 한두 번이 아니라 예. 수술 몇 번 하셨어요? 한 몇십 번 하셨을 예. 것 같은데. 작은 수술까지 포함하면 40번 넘게 수술을 했고요. 40번 넘게 수술을 했고요. 네네. 중환자실을 굉장히 많이 네네. 갔고 네. 이렇게 수면 상태로 있었던 적도 많고요. 네네. 지원이랑 둘째랑 이제 4년 터울이거든요. 그럼 지원이도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4살 때부터 네, 4살까지. 유치원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뱃속에 있을 때 배 만지면서 둘째 이제 동생 생긴 거를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애기 데리고 엄마가 올게, 지원아 조금만 이제 기다리고 있어 했는데 그리고 한 6년가량을 지원이를 거의 제가 보살피질 못했어요. 애 병원에 거의 상주를 하고 있었고 집에 잠깐씩 와서 있을 때조차도 이제 상황이 아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원이가 사실 눈에 안 들어왔어요. 네,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외할머니, 친할머니 양쪽 이렇게 번갈아 지내면서 유치원 다녔고 직접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지우를 사랑해서 집에 안 오는 거야. 엄마는 지우만 좋아해. 그 동생은 태어났는데 동생이랑 집에를 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운함이 이렇게 담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저희 시어머니가 한 번은 전화가 오셨는데 병원에 있을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유치원에 끝나서 어머니께서 데리고선 집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제 차랑 똑같은 차가 서 있었는데 그 차를 보더니 엄마는 나를 보고 있는데 차에서 안 내리는 거야. 차에서 안 내리는 거야. 아,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지원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랬군요. 그 오해는 결국 푸셨습니까? 네, 계속 근데 이게 반복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아무리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이미 지원이는 너무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미운 거예요. 지원이한테 너무 믿고 엄마 아빠 할머니 모든 가족들은 지우만 바라보고 있고 둘째만 바라보고. 어차피 내가 얘기하고 내가 때를 쓰고 뭐를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아, 그런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네. 파악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애랑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파악이 안 되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신호를 해석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의 방법도 잘 몰라요. 그러면 사랑은 하는데 아이를 만나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랑해, 화이팅,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 네, 널 믿는다. 네, 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이는 이것 또한 알죠. 아빠가 나한테 관심 있고 나를 아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는 알지만 또 아이 입장이 돼 본다면 이게 좀 피상적이고 공허하죠. 네. 약간 속이 비어 있는 강정처럼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 그게 그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막 남자다움을 좀 강조하시잖아요. 아드님을 예. 볼 때. 예. 그죠? 제가 학창 시절에 안 믿어지겠지만 학교 폭력을 좀 많이 당했어요. 학교 폭력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정말. 예, 중학교 때 정말. 정말 자세히 듣지 않으면 상상이 좀 잘 안 되죠. 네. 네. 그때도 뭐 힘은 셌고 덩치는 컸지만 네. 이제 성격이 이제 누나들 사이에서 크고 네, 이러다 섬세하고 보니까 여리고. 섬세하고 그러니까. 여리고 네. 부당한데도 이제 받아주고 그랬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그냥 학교 끝날 때까지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이거 뭐 다 말해도 되나? 그래서 또 갑자기 분노가 치미는데 네. 그냥 옆짝이니까 매일 그냥 바디 맨날. 그러니까 선생님 뒤돌라 있어 매일 맞고. 이거 진짜 이게 많이. 근데 이렇게 뭐 도시락도 싸간 시절에는 이제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내 도시락이 없어져 있고 다 비어 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인데 하나 더. 밑에 바닥에 계란을 2개를 까시고 위에다가 위장용 계란을 또 2개를 깔아주셨어요. 그건 전 말도 안 했는데 아셨다. 그 엄마가 그냥 어떻게 뭐 그걸 진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뭐 화도 나면서 뭐 엄마의 또 사랑도 느끼고 뭐 좀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그냥 격투기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게 더 집착하고 빠지게 됐었죠. 이게 그냥 겉모습이 좀 강해지고 이러는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거를 많이 경험했죠. 제가 진짜 경험이죠. 그래서 아들들만큼은 또 저처럼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무조건 강해야 된다. 그리고 나처럼 눈물 많지 마. 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지연이는 그걸 받아들이는지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네. 머리로는 이해할 겁니다. 근데 뭐 얘도 아직 어린 면도 있고 또 겪었던 상처가 그 연령상 너무 크고 뭐 너무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본인의 서러움이 먼저 건드려지겠죠. 네. 언제나 우리 부모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어떨 땐 들겠죠. 네. 근데 또 지우는 어떻게 보면 태어난 순간부터 꽤 오랜 시간을 부모가 24시간 밀착되어 있으니 지금 이제 청소년 시기에 우리 지우 지금 사춘기인데 좀 제발 좀 저 좀 혼자 두세요. 좀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네, 선생님. 이런 거라면 우리 또 지원이는 이해하지만 상황을 어쨌든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나는 너무 망망대해에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그 돌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나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딱 달라붙어서 막 뭐를 해라 마라. 물론 사랑이고 좋은 뜻이라는 건 알지만 이제 와서 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어떨 땐 부담스러워요. 내 삶을, 내 생을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벼락펴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혼자 해결한 적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부모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냥 넘어가거나 참고 지나가거나 얘기를 안 하거나 혼자 혼나고 말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나한테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내가 혼자 다 처리하고 감당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게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크죠.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 전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우가 수행평가로다가 바느질 하는 거를 숙제를 해가야 됐는데 남자아이들 너무 힘들잖아요. 바느질 하는 거. 그래서 지우를 막 가르쳐주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원이도 분명히 이 수행평가가 있었을 텐데 네. 지원이 어떻게 해갔지? 지원이가 이거 숙제라고 엄마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혼자서 해갔거나 아니면 못 해갔겠구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원아 너 어떻게 했어 이때? 남자애들 이거 숙제 해가니? 너 어떻게 해갔어 너는? 이랬더니 그냥 했지. 그냥 이 말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바느질뿐만이 아니라 지우 숙제 이렇게 봐주다 보면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원이는 한 번도 숙제 뭐 도와달라, 뭐 엄마 이거 해가야 되는데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안타깝다. 지우한테 하는 것처럼만 지원이한테 했어도 제가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나왔을 때 그때만이라도 그래도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 아이 알림장이라도 한번 들여다봐주고 그랬으면은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문을 닫지 않았을 텐데. 만 4살부터 10살까지 6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때 많이 못 줬던 관심을 이제 지원이에게 주려고 엄마는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지원이 입장에서는 심각한 얘기만 하는 거지. 너 성적이 안 올라서 어떡하니? 너 이렇게 해갖고 네가 원하는 대학에 네가 원하는 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뭐 지난번에 어머 여기 오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있는데 거기 뭐 이런 얘기를 얘는 엄마하고 못 해본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이가 엄마와는 일상의 아주 소소한 아주 아기자기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원이가 마음의 빗장을 완전 걸어 잠근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이제 언제든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의 굉장히 어려웠던 그 6년, 그 가족의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이가 겪었을 그런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아이 입장이 돼서 대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믿는다. 오늘 나는 꼭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갑작스럽게 애가 생활 태도도 막 변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집에 못 들어갈 때도 되게 많았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네. 집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옆에 침대가 있으니까 자꾸 자더라고요. 그렇죠. 일어났는데 갑자기 시험 당일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 근처 독서실에서 밤새고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가는 거야? 그쵸 첫 차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학교는 여러 명이 같이 있으니까 뭐 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애들이 또 여기서는 또 뭐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맞아요. 조용히 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연극영화과다 보니까 애들이 조용하지가 않고 다 활발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요. 그거를 제가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쉬는 시간마다 탈의실에 갔었어요. 거기 가면은 옷 갈아입는 시간? 그럴 때 빼고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책 들고 서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단하다. 탈의실 가서 공부를 했구나. 사실은
근데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 잠을 이겨내기라는 건 진짜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네. 그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잠이 많지만 우리 CEO도 제가 볼 때 잠은 많아요. 시험 기간에는 사실 실기랑 공부를 병행해야 돼서 진짜 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잠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탈 때 이동 시간에 쪽잠을 잔다든지 놓치면 어떻게 지나치면 어떡해요? 아, 한번 지나친 적도 많아요. 제가 아침 6시에 온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한 10분 전에 이제 아빠 10분 후면 도착해 그랬는데 10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되지. 지하철이 뭐 시간 크게 맞잖아요. 연착되고 그러지 않죠. 막히는 게 막힐 일이 없어요. 없어요. 아, 네. 그거 기다리는데 30분이 오버가 됐거든요. 그럼 걱정된다. 와, 저 진짜 막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자고 지나갔더라고요. 지하철에 잠이 들어가지고. 종점에 도착을 해서 아니 근데 종점에 도착을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설마 근데 눈을 떠보니까 또 그 반대 종점? 종점이 있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완전히 기절한 거야. 아유, 잠이 부족해서. 가족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늘 존재를 증명을 네. 해야지만 마음이 흡족하고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